29. 사건 발생 시간차 상세 개요. 첫 번째 사건, 1980년 런던 서부에서 교살당한 14세 패시 모리스 사건. 미제 사건으로 패시 모리스는 하필 24년 후 연쇄살인범으로 검거되는 12살 벨피트의 어린 시절 여자친구였다. 벨피트는 금발 여성에게 과다한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데, 유영철 같은 경우는 스스로 내가 돈이 없어서 이혼을 당해서 부자와 여자에게 증오가 생겼다라고 말을 했는데, 만약 패시 모리스 사건 범인이 12살의 벨피트라면 패시 모리스가 금발인지와 12살 남자가 14살 여자를 목줄라 죽일 정도의 분노를 일으킨 것은 무엇일까? 만약 유영철 같이 패스 모리스가 벨피트에게 헤어지자고 했는데 벨피트는 이유를 물었고 패시 모리스는 벨피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지 않았을까? 또는 패시 모리스가 벨피트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았을까? 그로 인해서 벨피트는 범행을 저질렀고 그 후로 여자에 대한 증오가 높아졌고 그리고 성인 돼서 여자를 감시하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을까? 또는 시설에서 자라면서 금발 성인 여성에게 학대를 당할 수도 있다. 어쨌든 1980년 패시 모리 사건은 현재까지 미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 1981년에 강도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 벨피트 13살 때. 세 번째 사건, 1990년 런던 북부에서 머리를 맞아 사망한 주디 골드 사건. 벨피트 22살 때. 현재까지 이 사건도 미제 사건입니다. 네 번째 사건, 1990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 22살 때 경찰관을 폭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건, 1995년에서 1997년 사이에 트위킴햄에서 여성을 폭행한 혐의. 여섯 번째 사건, 이 여섯 번째 사건이 단일 사건으로는 굉장히 흉악한 사건입니다. 그 영국에서 이거 범인만 잡히면 법 집행에 객관적 상식을 깨버린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흉악한 사건입니다. 사건 요약, 1996년에 45세 엄마 린 러셀과 9살 딸 조시, 6살 딸 메건이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가다가 망치 공격을 받아서 엄마랑 6살 딸은 사망을 하고 9살 딸만 간신히 살아남은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미친 거죠. 사건 내용, 1996년 7월 9일 4시 30분 한적한 시골길에서 린 러셀과 두 딸과 애완견은 함께 집으로 걸어가다가 끔찍한 공격을 받았다. 살인자는 차로 새 모녀를 앞서서 지나쳐 간 후 차를 세운 후 차에서 몸을 숙이고 숨어서 새 모녀가 오기를 기다렸다. 차량이 앞에 갑자기 탁 섰는데 사람이 안 내리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면은 의심을 해볼 만하죠. 이때 의심을 했어야 되는데 이 새 모녀는 그냥 간 겁니다. 새 모녀가 다가오자 남자는 차에서 내리면서 돈을 줘, 돈을 원해라고 요구를 하는 동시에 망치를 꺼냈다. 러셀 부인은 현금이 없다 말을 했고 러셀 부인은 망치든 남자에게 집이 근처니 가서 돈을 가져다 주겠다. 제발 우리를 건들지 마라. 해치지 말라고 망치든 남자를 진정을 시켰다. 러셀 부인은 심각한 위험성을 본능적으로 느낀 것 같습니다. 사실 한적한 곳,
특히 산 같은 곳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입니다. 혼자 산길 가는데 갑자기 사람 탁 나타나면은 그거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러셀 부인은 망치든 남자로부터 필사적으로 몸싸움을 시도하면서 9살 딸 조시에게 도망가라고 소리쳤고, 조시는 근처 집을 향해 뛰어나갑니다. 달려나갑니다. 그러나 9살 조시는 멀리 가지 못하고 망치든 남자에게 잡혀오게 됩니다. 조시가 잡혀오자 엄마 리는 망치든 남자로부터 맞습니다. 이때 러셀 부인은 딸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러셀 부인은 망치든 남자와 조우하자 심각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총이 아닌 망치든 남자에게 본인은 저항을 하면서 6살 딸보다는 9살 딸이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9살 딸 조시를 도주를 시켰는데, 급박한 상황에서 순간 대응은 잘했으나 결과는 실패를 하였다. 만약에 조시가 집 쪽으로 뛰고 순간 엄마가 6살 딸을 때리고 반대로 뛰었다면 사건 결과가 변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엄마 혼자 달아났으면 살 수도 있었겠지만 두 딸을 버리고 달아날 엄마는 없겠죠. 그래서 결국 세 모녀 모두 참혹한 결과를 맞습니다. 망치든 남자는 세 모녀에게 말합니다. 나는 차를 몰고 도망갈 거다. 도망가는 동안 너희를 잠시 묶어두겠다. 이거는 여기서 망치든 남자가 왜 이렇게 교묘하냐면은 한 번 도주를 선택을 했고, 남자도 수적 1대3이라는 수적 분리를 인지하고 속임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잠시 묶어주겠다. 이거는 속임수입니다. 새 모녀를 안심시킨 후 개는 나무에 묶고 여자아이들의 운동화 끈과 수건을 찢어서 새 모녀를 묶습니다. 그리고 소녀의 손목을 묶을 때는 손목이 너무 꽉 끼니라고 걱정까지 하면서 친절을 베풉니다. 그리고 엄마 린에게는 입에 재갈까지 물립니다. 새 모녀는 손발이 묶이고 눈 가리개를 하고 입에 재갈까지 물린 후 망치든 남자는 새 모녀를 20분 동안 망치로 무자비하게 폭행을 시작을 합니다. 러셀 부인과 메간, 조시, 애완견 모두 반복적으로 망치로 폭행당하는 치욕을 당합니다. 이게 범인들이 여러 사건들을 보면은 묶은 다음에 살려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얼굴 봤기 때문에. 범인의 얼굴 봤는데 묶어놓고 가겠다? 그걸 믿으면 안 되죠. 안 살려줍니다. 다 죽입니다. 이미 범인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2002년 4월에 용인 연쇄살인 사건. 남자 2명이 여성 3명을 같이 놀자고 차로 유인을 해서 한적한 곳으로 이동을 한 후 여성 2명을 강간 후 여성 2명이 지켜보는 와중에 여성 1명을 목 졸라 죽이고, 그리고 나머지 2명도 목 졸라 죽인 살인사건입니다. 자, 남자는 2명인데 여자는 3명인데 2명한테 다 제압당해서 3명이 다 사망한 사건입니다.
시도도 못하고. 근데 여기에서 범인들이 여성 2명을 먼저 강간한 후 그 2명이 지켜보는 와중에 1명을 목졸라 죽였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범인들이 이미 다 죽일 생각을 한 겁니다. 다 죽일 생각을 했는데 한 번에 3명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미리 1명을 제거를 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여성 2명에게는 너희는 풀어주겠다. 그리고 너희는 풀어줄 테니까 이렇게 안심을 시킨 후 차례로 양손과 양발을 결박을 합니다. 결박이 끝나자 차례로 목 잘라서 살해를 합니다. 용인에서. 여기에서 이제 일단 현장에 없었으니까 그 상황을 뭐 말할 수는 없겠지만 왜 여자 3명이 한적한 곳이라는 위험을 인지한 상태에서 달아나지 않았는가? 남자는 2명인데 왜 여자 2명이 강간당하는 동안 여자 1명은 달아나지 않았는가? 왜 여자 1명은 살해당하는 동안 나머지 여자 2명은 지켜만 보고 달아나지 않았는가? 왜 여자 2명은 1명이 살해당하는 것까지 봤는데 순순히 결박을 당했는가? 러셀 부인은 딱 위험을 인지하고 9살을 도망시키는 시도라도 했지만 용인 사건의 젊은 여성 3명은 아무것도 시도를 하지 못하고 허망하게 그냥 당했습니다. 여기에서 진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범법자들은 자기 얼굴 본 사람을 절대 살려두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봤는데 나는 도망갈 거니까 잠시 너를 묻겠다. 이거는 너의 반항 없이 널 손쉽게 죽이고 싶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예전에 그 뉴스 보면은 택시를 탔는데 자기가 원하는 길로 안 갔다고 막 차면서 뛰어내린 여성들 있잖아요. 이런 여성들은 좀 과도하지만 항상 위험에 다쳤을 때 도망갈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절대로 얼굴 본 범인은 살려주지 않는다. 이게 유영철이 아니라 강호순에 100% 적용이 됩니다. 강호순이 왜 여자들을 다 죽였겠어요? 호위동성할 때 얼굴 봤기 때문에. 강간을 할 때 아무리 말을 잘 듣고 해도 이미 얼굴을 봤기 때문에 죽인 겁니다. 이건 사이코패스를 떠나서 내 얼굴을 봤기 때문에. 세 모녀는 8시간 후에 발견이 되었다. 세 모녀 모두 죽은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러셀 부인과 6살 메간, 애완견은 현장에서 죽었지만 그러나 9살 딸 조시는 머리를 16번 맞았지만 약한 맥박이 있었고 놀랍게도 그녀는 살아남았다. 조시는 치료 후 아버지와 함께 웨일즈 북부에서 예술가로 살고 있다. 다행이네요. 근데 조시는 살아남았지만 범인을 기억을 못합니다. 목격자의 출연. 어느 순간 살인범은 아이들의 가방을 들고 현장을 떠났다. 얼마 후 현장 부근의 여성이 어떤 남자가 울타리에 가방을 던져버리는 것을 목격을 한다. 그 가방은 조시의 가방으로 판명이 되었고 그 안에는 피 묻은 수건이 들어있었다. 또 다른 목격자. 사건 발생 전 사건 현장 근처에서 두 아이와 걸어가던 여성이 앞에 BMW가 나타나더니 거기에서 한 남자가 내려서 한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위협적인 태도로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그녀는
몸을 돌려서 두 아이와 재빨리 달아났다. 겁먹은 여성은 5월이 돼서야 증언을 했다. 비슷한 상황이죠. 비슷한 상황인데 이 여자는 경계와 의심을 잘한 덕에 자녀 2명까지 본인까지 3명이 다 살아남았네요. 만약에 이 범인이 러셀 부인 사건이랑 동일 범위라면 차를 앞에 거리에 두고 내려서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은 피해자들이 눈치를 채고 달아나 버리는 이런 실패한 경험이 있으니 러셀 모녀 때는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 차에서 구부리고 숨어서 기다린 거다. 실패 경험을 체득하면서 수법이 발전을 했다. 거리를 두면 도망갈 수가 있으니까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린 거죠. 차 안에서 구부리고. 그리고 범행에 이용한 차가 바뀐 거 보면 벨피트가 1년에 20번 정도 차를 바꾸는 거랑 좀 연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범죄를 실패를 해도 목격자가 딱 생겼기 때문에 차를 더 바꿔야겠죠. 만약에 살인이 성공을 했다면은 CCTV만 찍히지 않았다면 차를 바꿀 필요가 없는데 실패를 했다? 차를 봤다? 그래서 차를 1년에 20번이나 바꿨구나. 경찰의 수사, 린과 메간 러셀의 잔인한 옥수수밭 살인사건 수사 중 그들이 죽은 곳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망치 공격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다. 피해자인 31세 여성은 집 근처 들판을 산책을 하다가 쇠막대기로 맞고 칼에 찔렸다. 경찰은 그녀가 살아남은 것은 행운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그 사건을 살인 미수로 취급하고 있다. 공무원인 그녀는 개를 데리고 산책을 시키고 있었는데 뒤에서 둔기로 맞았다. 그녀는 뒤에서 공격을 받고 의식을 잃고 땅으로 쓰러졌다. 그녀는 땅바닥에 쓰러졌고 남자는 그녀를 질질 끌고 가는 도중에 그녀는 정신을 차렸다. 그러니까 끌려가는 도중에 정신을 차렸다는 얘기죠. 그녀가 정신을 차리고 남자를 바라보자 남자는 다시 몽둥이로 그녀를 때리고 칼을 꺼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너는 내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 너를 죽여야겠다. 남자는 그녀의 얼굴과 머리와 팔 등에 깊은 상처를 입히며 반복적으로 그녀를 칼로 찔렀다. 그러나 그녀는 간신히 살아남았다. 경찰은 발표한다. 비슷한 점이 있다. 두 공격 모두 한적한 곳에서 개를 산책시키는 여성들에 대한 것이었으며 공격 방법은 매우 비슷한 것 같다.